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이제 밤 11시 좀 넘었습니다. 저렇게 안보정론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번 방송은 김경희가 갑작스럽게 김정은에 의해서 공개 활동을 하는 것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어요. 이 김경희의 공개 활동, 과연 김정은이가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 김경희를 공개했는지 제가 일찍이 보도해 드렸습니다. 저는 보도해드릴 때 결국은 체제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가 1기 집권 동안에 북한 주민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인권 탄압만 하고 경제는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 말하자면 심각한 침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 폭망으로 인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지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만 북한 정권 체제의 특성상 그 다음에 북한 군부와 주민의 여러 가지 심각한 심한 통제로 인해서 조직화된 반 김정은 세력의 활동이 여의치 않다. 이것만이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김정은 정권의 위기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백두혈통의 가장 큰 어른인 김경희까지 동원하고 나섰다. 이게 저의 진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와 비슷한 진단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남중홍 경기대 석좌 교수입니다. 이 남중홍 교수도 이 북한 문제,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해서 탁월한 그러한 분석력을 가진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평생을 교수로 쭉 해오시다가 캐나다 대사도 역임하고 또 국정원에 차장도 역임했죠. MB정부 때 했는데 제가 MB정부 때 맨 먼저 차장을 했고 이 남중홍 교수는 맨 마지막에 차장을 한 분인데, 남중홍 교수도 우리 언론에서 저하고 비슷한 평가를 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백두혈통의 내적 단합을 과시하고 대외적인 김정은이의 우상화 작업을 확고히 함으로써 전면 대결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신형 무기에 의한 군사적인 대미 압박, 이런 상황에서 내부 체제 결속의 주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저도 판단했는데 남중홍 교수는 저하고 비슷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태영호 공사가 언론에 보도된 그 생각을 보면 저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색적인 평가라고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해석이 있구나. 더군다나 태영호 공사는 최근에 북한을 탈북, 주영 공사로 있을 때 탈북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 많은 북한 관련 평가를 지금 논평을 해오면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태영공사랑 같이 몇 번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있는데 태영공사도 제 방송을 굉장히 즐겁게 시청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바 있고, 저도 태영공사가 언론에 나오는 인터뷰 내용 종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같았었는데 이 사건은 저하고 상당히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해석도 있구나. 더군다나 북한 관련 최고의 살아있는 정보통이라고 볼 수 있는 태영호 공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태영호 공사,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 언론 보도 내용은 서울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200장 원고지 본래 42장짜리를 서울신문에서 23장짜리로 줄여서 보도한 건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가급적 살려서 최대한도 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여기는 이미 김정은이가 이제는 후견 정치를 종식하고, 말하자면 지난 6년 동안의 후견 정치를 종식하고 홀로 서기를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서기. 저는 홀로 서기가 아니고 홀로 서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김경희까지도 정치적 상징 조작의 한 수단으로 동원했다. 그야말로 정치적 입지를 김경희가 다시 다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보여주기식 하나의 카드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태영호공사가 본 얘기는 김경희가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동안에 김정은의 인사와 관련해서 김경희 라인을 쭉 씹을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이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는 것은 이제 그러한 영향력 있는 인사교체 이런 걸 통해서 김정은이가 홀로서기를 가능하게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경희를 공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경희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이 시점에 등장을 시킨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경희 등장이 과연 북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태영호공사에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거꾸로지만 본래 이 문서로 정리한 것은 맨 먼저 장성택 처형이 정말 이루어졌느냐, 누가 주도했느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요거는 본 사항을 이해하는데 물론 참고는 되지만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등장시켰느냐, 이유가 뭐냐. 김경희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김정은 체제의 위기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보이니 갑자기 김경희를 등장시키고 유고시 김경희를 통해서 혼란 과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필자하게 던진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봐요. 예. 일부는 지난 6년 동안 김경희를 가택연금시켜 힘을 다 빼놨으니 이제는 내놔도 별로 위협이 되지 않으니 김정은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것을 시위한 것이 아니냐고도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뒤에서 최고위급들을 관리하고 후견인 역할을 해온 김경희를 갑자기 등장시킨 것은 오히려 김경희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남편이 처형됐는데 아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주민들 앞에 나타나겠는가. 이 제목은 저도 의견이 또 다릅니다. 지금 이 태영호공사의 기본 시각은요, 김경희가 후견인 역할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김경희가 후견인 역할을 전혀 못했고 그냥 목숨만 살려준 대로 버려두었다. 그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김정은이가 김경희의 후견 역할을 가능하게 묵인했다 이렇게 본다면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제스처와 의지를 분명히 표출했는데 김경희를 뒤에 후견으로 주고 했다. 그러면 아무리 북한 체제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제1기 김정은 체제의 말하자면 취약성을 공격할 수 있고, 야, 김경희 그 환자나 마찬가지였는데 과연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태영희 공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처형됐는데 아내가 마음 불편하죠. 물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본래 김경희도 지병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불란서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또 러시아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편 처형과 관계없이 김경희는 이미 몸이 많이 아파서 그런 측면에서도 후견 역할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장성택이 섭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라버린 거 아니겠어요? 공개 처형했는데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김경희를 그렇게 후견 역할을 하도록 했겠느냐. 물론 이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도 태영호공사는 결국 김경희의 사주에 의해서, 김경희의 발기에 의해서 장성택이를 처형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도 그 대목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제 그 다음에 결론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태영호공사와 제가 의견을 완전히 달리한다. 그 다음에 김경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 김정은은 영원히 고모를 독살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과거에 김경희 독살설이 나왔을 때 절대 김정은이가 김경희를 독살시키거나 무슨 처형할 그러한 정치적 실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저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 빨리 고모의 건재를 보여줘. 고모를 처형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고모의 결심이었으며 자신은 고모의 결심을 이해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저는 이거하고 생각이 달라요. 김정은이 같이는 계속해서 인권 최고의 탄압, 그야말로 공포정치 고사프로 쏴 죽였지 않습니까? 그걸 또 보여줬잖아요. 이 정도로 잔인한데 이렇게 잔인하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가 아무 경험도 없이 후계자 학습 과정도 없이 갑자기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공포밖에 없다. 공포를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 촉매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유엔으로부터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모부를 처형한 것이지, 고모의 결심을 이런 평가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경희는 왜 이런 점을 알면서 받아들였을까? 답은 역시 김씨일가의 역할 분담에서 잘 수밖에 없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책임은 자신이 지고 저승으로 가고 조카에게는 좋은 이미지만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결국 고모와 조카는 장성댁을 철저히 페르나로 몰고 일가의 정통성을 세우는데 역할 분담을 했고 향후 김정은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도 성공한 셈이다. 근본을 저하고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다르다. 자, 이제 김경희의 등장이 향후 북한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는 북한 정책 꼰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김경희의 후견 정책 종식이다. 김정은 홀로서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김경희는 북한에서 혁명의 2세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꼰대, 수구세력, 이념파, 강경파에 속한다. 생모 김정숙처럼 대단히 가부장적이며 체제의 도덕성, 순결성, 완벽성을 따진다. 김정일의 술자리와 여성 편력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휘바람이라는 노래가 평양 학생들 사이에서 대열 합창곡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오빠에게 말아서 혁명 가요만 부르도록 지시하게 했던 일화가 전해진다. 김경희는 어릴 때 생모 김정숙을 잃고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성격이 강해졌고 아버지 김일성이 정적을 어떻게 쳐내는가를 직접 목격하며 자랐다. 김정은은 어릴 때 별채에 갇혀 지내 이런 숙청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지만 김경희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체험하면서 자랐다. 김정은의 무자비함은 대부분 김경희에게 넘어왔을 것이다. 그러면 후견 정치의 종식이고 홀로서기의 시작이다. 김정은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김경희 라인의 많은 간부들이 집으로 들어갔다. 김경희 라인 대다수는 70대, 80대로 김경희보다 조금 우위거나 동년배들이다. 지금 북한 당 중앙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최용해, 박봉주, 김형준 등인데 그중 박봉주만 80대다. 김경희 나이가 46년생으로 올해 74세이고 최용해가 70세, 김형준이 71세다. 지금 북한 권력서열에서 70대로 찾아보기 힘들다. 몇 년 안에 70대는 다 들어가고 60대가 주종을 차지하게 되면 김정은과 간부들의 나이 격차가 30년 정도로 좁아질 것이고 향후 20년, 10년 안으로 또 좁아진다. 벌써 김재룡, 김덕근 등 김경희가 전혀 모르는 간부들이 핵심 요직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꼰대 수구 세력이 빠지고 김경희 입김도 빠지면 김정은, 김여정 등 3대가 독자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돼 탄력성과 동시에 혼란도 커질 것이다. 향후 김정은의 고민은 소장파, 실용파, 그리고 북한의 밀레니얼 세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지난달 김정은이 군단장들을 백두산에 데려가서 향후 북한의 운명은 혁명의 대를 어떻게 이어놓는가에 달려있다고 우는 소리를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정은의 강경정치 한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소장파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경적은 요란하게 울리면서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서서히 돌리지 않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수구와 이념은 물러나고 실용을 중시하는 소장파가 권력을 잡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순리다. 통일은 다가오고 있다. 향후 신인신 아래 큰일이 일어난다.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통일 옳지 않을지 잘 모르겠죠. 저는 20, 20년 안에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 안 온다. 예, 제가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040년도, 30년도 통일 오기 힘들다. 김정은이가 정권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정권이 자유주의를, 민주주의를, 그리고 시장주의를 이런 거를 지향하는 체제 개혁적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한 통일은 불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것으로 태영호 공사가 보는 김경희 등장의 실체적 의미,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하고는 반대 입장인데요. 또 탈북자 몇 분 제가 한번 찾아서
가능하다면 제 방송 다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의미를 한번 다시 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경희 등장이 김정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김정은 체제 내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 제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밤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널리 전파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